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형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달려가고 또 히든카드, 또 추천 종목까지 있으니까요. 1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여전히 활짝 열려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신청해 주시고 저희는 그동안에 일부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좀 봐드릴게요. 하나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캐딜락님께서 사셨고 48,300원에 사셨는데 이거 종목도 이제 뭐 거의 요즘 약간 좀 47,000원, 8,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20% 비중이시고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66,000원 이상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 최근에 갔던 도달했던 그런 부분인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랑 그리고 가격 전략 좀 알아보죠.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하나머티리얼즈 투자 의견은요? 예, 보유 의견입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는요? 저도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예, 두 분 다 같은 의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박준현 운용력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을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소모품 성격입니다. 실리콘 부품 쪽인데, 반도체 식각 공정 과정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약간 이제 소재성하고 비슷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것 자체는 이제 가동률이, 반도체 회사들의 가동률이 좀 증가가 돼야지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국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인데, 알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판은 좋아지고 있지만 감산 영향 때문에 캐파 자체, 생산 캐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소모품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동률이 정상화 좀 되면 시점에서 이제 실적 성장이 전개될 건데, 현재 지금 디램 업체들의 감사는 지금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 진행될 거는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 증가된 부분 자체는 내년도와 2, 3분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다만 회사 소모품 중에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도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행의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이나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래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들 종목은 실적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세트 회사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업황에 비해서 최소한 6개월 내지는 먼저 선반의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장비라든가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충격을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닉 IPS 같은 경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적장을 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 측면. 저는 최소 한 분기 정도 나중에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주가 움직임 자체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분기 정도 가야지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런 성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의 비싼 회사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월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도 소모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비교해 보면 주가가 하나머티리얼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하나머티리얼즈 올해 연간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하나마이크론 시가총액 9천억이고 예산은 4천억밖에 안 돼요. 비싼 회사인데 그만큼 하나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또 비싼 회사가 아마 실리콘 쿼츠를 만드는 회사인 오닉 QN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QNC 주가 자체도 상대 PR 단위로 지금 올해 15배 내도 10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는 PR이 지금 몇 배냐면 올해 지금 29배입니다.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회사의 대주주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 하나머티리얼즈 지분의 약 32%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에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요즘 패키징 기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이 잘 나갑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앞으로 베트남 쪽의 대규모 투자 자체가 2025년도 안공이 된다는 실적이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머티리얼즈 팔아서 지금이라도 하나마이크론을 사라. 밸류 자체도 하나마이크론은 2025년도 가격에 PER 8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네. 그 참고해 주시면 그래서 이 종목은 다만 제가 보유 의견 드렸던 것 자체가 주가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거고 다만 밸류로 봐서는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짧게 52,500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이제 뭐 탄탄한 주식이니까 손절 가격은 제시하지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 하나를 슬쩍 하나 더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관점이신가요? 네, 저는 그 보유 의견은 좀 드렸는데 네. 그 증권사의 평균 목표치를 보게 되면 6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6만 원이라는 가격이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낼 때 1년 동안 갈 수 있는 이제 주가거든요. 예. 보통.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좀 못할 것 같고요. 그런가요? 여기는 이제 그 반도체 부품 쪽입니다.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에 들어가는 일렉트로트와 이제 링을 만드는 쪽인데 어디 업황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역시나 메모리 부분이거든요. 메모리 낸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품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리노공업과 ISC가 괜찮았지만 테스트 속객과는 좀 입장이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약간 특히 동진 같은 경우는 이제 EUV 이제 비메모리, EUV PR이 좀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파운드리하고 연결고리를 또 찾아야 된다는데 여기는 그렇게 접목 요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는 뭐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주가는 지금 역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 갈 때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11월 7일부터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거의 하단 부근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른 데는 살짝 눌림목 들어갔다가 아까 솔브레인도 조금 매달려 있고 동진도 좀 매달려 있고 이런 쪽인데 여기는 확 주저앉았거든요. 예. 그만큼 그 기업 이익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년도도 추정치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올해가 584억이거든요. 작년에 937억. 내년이 지금 538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쉽게 정상화가 안 된다. 지금 2025년에 이제 900억 가이던스를 잡아놨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내년에 이제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 평년으로 회기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상단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시잖아요. 지금 뭐 48,000원 정도면 중단 언저리에서 뭐 61선 언저리에 잡으셨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53,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저는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43,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캐딜락님께서 올려주신 하나 머티리얼즈 두 분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준현 운용께서는 이제 52,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시면서 특별히 손절가 제시 안 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 역시 이제 매매 관점에서 목표가 53,000원, 그리고 손절가 43,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나만 믿고 따라와 실시간 종목 진단, 스피드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세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질문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진단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좀 빠르게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KY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에이직 랜드라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어제 이후로 다시 한번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56,000원까지 올라갔고 사셨던 가격이 54,700원인 거 보니까 예. 따라잡으셨네요. 그렇죠. 예, 가져가셨어요. 15%이고 워낙에 변동성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건지 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형님, 예, 신규 상장 종목을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요즘 앞서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의 뭐 테마 형식으로 특히 11월 달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에이직랜드도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가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상장이 좀 됐을 거예요. 공모 가격이 25,000원인데 현재 56,000원이니까 공모가 대비해 지금 100% 올랐어요. 네. 100% 올랐고 또 이 종목이 핫하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디바이스 관련 AI 관련 종목입니다. 회사가
아마 TSMC와 관련된 어떤 그 파운드리 반도체 그 설계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에 해당이 좀 될 거예요. 네. 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어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와 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분명히 이 회사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거의 뭐 이거 시스템 반도체 영역 자체가 당연히지만 아직 매출액 자체가 부진해요. 다만 예산은 작년도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난 회사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좀 떨어지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6천억짜리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신규 상장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일단 수급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유통 물량이 적으면 당연히 갑니다. 또 세력들이 딱 상장 물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를 거두면 갈 수가 있다는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그 작전성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제가 에코프렌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상장 주식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대규모 이제 물량이 소화가 좀 되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적정 가격을 평가를 받을 건데, 그래서 에이전랜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신규 상장 뭐 매매한 거 다른 거 볼 거 없이 수급이 모든 걸 좌우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상장 회사들은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착오해라. 딱 위험 요소를 딱 공지를 해놔요. 그거 자체가 유통 물량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에이지랜드와 관련된 향후에 또 보호이수 물량입니다. 당장은 지금 상장된 얼마 안 됐으니까 1개월 보호이수 물량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1개월 보호이수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개월 이내에 나올 물량이, 그러니까 1개월 지나면 나올 물량이 77만 8천 주, 60만 주, 뭐 11만 주, 16만 주, 10만 주, 이거 다 1개월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180만 주에다가 여기 포함하게 되게 되면 거의 230만 주 물량이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6개월 물량이 있는데 6개월 물량은 나중에 한다 하다. 그러면 130만 주 물량인데 예사가 지금 발행 주식 수가 지금 1058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 중에서 130만 주가 나오면 현재 지금 회사가 공모 물량 자체는 100만 주도 채 안 돼요. 네. 2배 이상 물량이 1개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개월 때는 이거는 밀린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이들 종목들은, 그래서 앞서 제가 에코프렌 머티리얼즈도 수급 시대에 가는 거니까 네. 6개월은 많이 남았지만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개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1개월 이후까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쪽이죠.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온 디바이스 관련 또 테마 자체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도 유통 물량이 좀 많지가 않고 또 예산부터 실적이 좀 그래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약간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수급의 주체 자체가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지금 기관이 사고 있어요. 앞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주수 거의 1000만 주 중에서 500만 주가 개인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게 기관하고 개인 투자가들 물량 자체가 다 개인한테 넘어갔고, 이 종목은 개인이 파는데 기관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약간 팔았지만 최근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격을 뭐 제시해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한 6만 2천 원 것까지는 목표 주가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6만 2천 원이면 주당 한 8천 원이니까 한 5%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그 가격대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고 비중 한 15% 정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절대 뭐 비중 많이 사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6만 2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설정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정된 물량 출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르게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 6만 2천 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여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대용이고요. 네. 16,800원에 60%인데 비중이 꽤 더 지금 많으시네요. 더 사도 좀 되겠는지, 실적이 사시네. 원체 좋고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네. 그런데 그 더 사도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죠. 지금 60% 가지고 계시는데 더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좀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 되셨을까요? 물타기를 예. 좀 하신 걸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더 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예. 한번 점검해 볼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제 선생님이 스타일이신 것 같으니까 비중을 좀 더 싣는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고, 대웅이 앞으로 주가가 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왜 올랐는지. 최근에 주가가 오른 이유는 리포트 영향이 좀 컸고요. 그러니까 리포트 분석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 이제 대웅이 지주사 쪽이지 않습니까? 대웅 제약과 대웅 바이오가 있는데,
대웅제약은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가 대웅제약을 보게 되면 이제 주보라는 이름으로 2020년도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톨리톡신입니다. 네. 지금 나보타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이 연간 2020년도에 60%, 2021년도에 70%대. 지금 올해 이제 80%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독보적으로 높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우르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톨리는 톡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주가가 갈 만한 게 우리 시청자님 말했듯이 실적도 너무 좋고 좋아요. 네. 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웅 바이오 쪽도 문제가 없다. 위탁 생산 그와 앞으로 이제 나올 대웅 진코샷이라는 게 뇌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 개선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들어갔던 콜린 내부가 치매 외에는 영향력이 별로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높였어서 소송이 들어갔었어요. 본인 부담금을 80%까지 높였는데 이 부분에 패소하더라도 별로 실적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근거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웅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PER이 5배 정도니까 너무 싼 주식이고 주가가 더 가야 된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리포트를 냈고 그 리포트가 나온 날 거래량이 급등으로 동반되면서 300만 주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위에서 조금 사셔서 물타기를 좀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도주가 3파전이었는데 2차 전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지금 반도체가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네. 약간 전이가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좀 가는 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약바이오 툰바구니가 좀 커질 수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 바이오 시밀러를 하거나 이제 이중항체를 하지 말고 ADC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재무가 튼튼하면서 중견 제약업체를 하거나 그 중에서 뽑은 게 이제 유한양의 한미약품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실험종으로 부각된 게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다 대웅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대웅제약 자회사입니다. 대웅이 지주회사고 자회사가 대웅제약이고 대웅제약이 또 한올바이오파마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고요. 지금 밸류로 봤을 때 대웅제약을 보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PER 5배짜리고 뭐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13%예요. 올해. 내년에 15%대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이제 보톡스가 나갈 거고 중국 매출도 늘어날 거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수급 개선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제 수급을 보시면 요즘 수급 장세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순환마의 간극이 길고 빨리빨리 안 돌아. 가는 종목만 가. 이게 수급 장세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쪽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불타기는 별로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님 가격이 지금 16,800원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17,200원 쪽이라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신을 좀 갖고 하시는 쪽인데 그냥 뭐 비중만 보유하신 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웅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뭐 향후 모멘텀은 보톡스인 것 같고 저는 충분히 기업 내용이 23,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증권사에는 25,000원 제시했는데 무난하게 23,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면 25,000원 정도로 보여져요. 증권사처럼.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유하시면서 1, 2차 뭐 23,000원 정도? 좀 더 가면 25,000원 정도. 유연성이 좀 발휘돼야 되겠죠. 너무 또 한호가에만 다 몰두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만약에 조금 비중을 축소한다면 저는 14,500원 이탈 시에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23,000원 잡아주셨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고맙습니다. 부분 있을까요? 네. 잘 대응하시고 네, 수익 꼭 챙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제우스님께서 STX 중공업 올려주셨는데요. 아, 오늘 조선주. 예. 근데 이제 STX 중공업은 일봉으로 보면 오늘 잘 가는 것 같은 이런데 이제 멀리서 보면은 한참 또 옆으로 좀 기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12,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매수가까지 좀 회복을 하는 오늘 매수가까지 회복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10%인데 손절하려다가 오늘 살려주네요. 정말이지 애증의 종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들이 크게 관심 없어서 최근 이 STX 중공업과 관련해서 정보 얻기도 힘든데 문의드려요. 전망이 어떨까요? 답답하시죠? 예, 뭐 나와야 좀 읽으면서 이걸 사내 파내 이렇게 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우선 운용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회사가 선박 엔진 회사거든요. 엔진 회사에 상장된 회사가 STX 중공업하고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엔진 회사 중에서는 제가 HSD 엔진을 저도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STX 중공업은 제가 처음 좀 보는 주식이거든요. 수주 잔고도 없고요. 근데 최근에 회사가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최근에도 그렇고 선박 엔진과 관련해서 공급 계약건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영업이 흑자 전환했으니까 실적 자체 턴 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좀 되는 쪽이니까. 근데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수주가 거의 작년 대비 올해 아마 100% 가까이 증가되면서 아마 수주가 3조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9천억인데 예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 가까이가 좀 되는데 일단은 예산은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또 선박 엔진 부분 자체가 일반 그 조선사에 비해서 실적 자체가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STX 그룹에 있어서 분사돼 가지고 이제 실적 자체가 정상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이런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가치 성격인데 이 사람 가치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PBR이 지금 주가 예사가 자본 총계 자체가 작년도에 1958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3,200억이니까 이미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가치성 PBR 단위로 지금 1배 미만인데 그래서 이 정도 충분히 그런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수급의 주체가 외국이나 기관이 샀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24만 5천 주, 외국 투자가 12만 6천 주를 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좀 많이 팔아가지고 수급 여건상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앞서 STS 엔진이 수주 잔고가 3조 원대 깔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대고 예산은 지금 거의 4천억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HST 엔진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 좀 빠르게 가지 않겠는가 수주잔고로 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이 종목은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매물층이라든가 가격대권이 딱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가 지금 딱 13,000원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피 가치 성격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환매 성격이 강하거든요. 조선주가 좀 어제 오늘 좀 일정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조선주도 여전히 업황 자체는 턴 어라운드지만은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회사들이 수주 잔고는 많지만 더 이상 수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토크가 부족해요. 토크가 여유가 있어야지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실적 성장주로 바뀌는데. 포화네요. 그렇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주를 안 받아요. 그래서 선별 수주를 하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서 수익성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증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가치 성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무한정으로 매출액이 들어오면서 캐파가 증설이 좀 되면서 올라가야지 주가가 많이 갈 수가 있는 건데 딱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STX 중공업 자체도 조선주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는 우리 시장이 12,500원을 사셨는데 약간 수익권이 13,200원 정도를 적정한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TX 중공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3,000원 좀 초반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수익권으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네. 떨지마 파르르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많이 떨고 계시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우리 떨지마 파르르르 님을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인가 봐요. 매수가는 42,500원이고요. 비중 15%.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해보다가 올해 8월부터 이제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울한 3분기를 보내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네, 이 종목 좀 하락을 하면서 32,000원까지 바닥 찍고 그래도 최근에 다시 반등 나옵니다. 오늘 38,900원까지 이제 회복을 해줬는데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도록 빠져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찾아봐도 보고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뭐 삼성전기도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우리 시청자님 가격을 좀 보니까 8월에 매매를 해보셨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다 수익이 났다. 이런 데를 더 경계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 맞다. 늘 말씀하시면
주식시장 정답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9월 정도에 마지막으로 수익이 났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공개도 했습니다. M+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10월 쉬었습니다. 10월에 쉬었다는 게 뭐냐. 2.8 전쟁 날 줄 알고 대비하는 매크로 변수, 애널리스트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가도 없어요.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8월에 조금 이평선 기준으로 진입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뭐 명절 대외 변수가 터지면서 흘러내렸어요. 그 흘러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흘러내렸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방향성을 정해서 정보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정해서 추가 매수할 것이냐, 리스크 관리할 것이냐, 기간 투자할 것이냐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다 맞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장님 잘 하셨고요. 그럼 우리 시장님 이제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 어찌됐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32,000원까지 흘러내렸던 게 39,000원까지 회복되지 않습니까? 잘 하셨고. 그럼 이제 손실축이 뭐 5%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과대낙폭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미니멈 16%, 맥시멈 30%까지 종목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20, 30%씩. 그리고 한 자릿수 손실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시장님이 이제 손실폭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한 자리로 들어왔어. 여기서 조금 더 보유해가지고 가져가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까?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앞으로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네, 지금 MLCC는 전장이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맞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일단 맞고 그 이유를 좀 저도 보니까 그 DC-DC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간단하게 차 안에 들어갈 때 부피도 좀 줄여주고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DC 랭크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막 콘덴서가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차 안에 들어간다는데 부피도 줄여줄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 MLCC 기술력이 더 부각된다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 전장 모멘텀이 오지 않습니까? 단지 전기차 부품에서 약간 뉘앙스가 자율주행 쪽으로 좀 살짝 가는 분위기 이런 부분이 좀 쪽이고 반도체 쪽에서 AI가 묻어가면서 IP, DSP가 좀 부각되는 분위기. 여기서 이제 내 뉘앙스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45,000원을 넘어서 5만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오늘 보고서 나와서 이렇게 좀 부각됐잖아요. 네. 그동안은 주가가 더 됐다는 건 뭡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좀 됐고, 낙수 효과가 덜 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수급 장세, 종목군 장세.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나는 빠르게 종목이 가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내 속도를 대입해서는 안 되죠. 내 감정 따위는 주식시장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앞으로 이제 주도주를 좀 하셔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시고요. 반등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제시토록 하고요.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울감과 스트레스 날려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리십시오. 오늘 네. 정말 기분 좋게 주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유하시고 48,000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바두기님께서 아모레 G를 올려주셨어요. 28,200원에 비중은 20%. 네. 지금 28,300원이라는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아모레 G가 3만 원 넘겼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변동성이 좀 계속 최근에 짧은 기간 동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정도의 20% 비중을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될지 비중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님, 아모레 G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아모레 퍼스픽 제가 진단은 몇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아모레 G는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아모레 G가 퍼스픽 최근에 아모레 퍼스픽이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코스 RX라는 회사 지분 인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제가 별로 영향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레 퍼스픽 따라서 하지 말아라 했던 건데 아마 그때 시점이 아모레 퍼스픽 주가가 그때 아마 14, 5만 원까지 가다가 밀렸을 건데 아모레 G는 아모레 퍼스픽 지분을 약 32%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니까 자회사 비상장 회사를 봐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에서 괜찮은 회사가 이니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죠. 그 회사가 지분 90% 가까이 되니까 실적이 아모레 G 한 회사나 똑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연간 한 200억 이상 단기 수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300억 내는 회사가 알짜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결국 아모레 퍼스픽 지분 가치가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아모레 퍼스픽이 지금 시가총액이 7조 원이니까 지분 31%니까 지분 가치가 2조 1,000억인데 현재 지금 아모레 G가 시가총액이 딱 지금 2조 3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아모레 퍼스픽의 지분 가치에다가
여기가 반영이 안 된 게 이니스프리에 대한 비상장애사니까 그 가치를 감안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주회사들이 대체적으로 0.56% 정도 할인을 좀 PBR 상으로 0.56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할인을 받고 있는 걸 감안하면 회사 현재 주가 자체는 적정 주가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 주가가 가느냐? 쉽지 않다 봅니다.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가야 되거든요. 간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미 이제 중국에 강군제도 있었고, 예, 중국가 이제 별로 효과가 없었고.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 시즌인데 이 종목이 뭐 화장품 회사들 미국의 소비 최근에 소매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지금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되고 있지만 상당히 지표는 좋잖아요. 근데 못 가잖아요. 가야 되는 주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OEM 의류 기업들인데 못 가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종목들 모멘텀이 끝났어요. 화장품 종목들 연말 연초는 안 움직입니다. 연말 연초는 1월 효과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YT가 대세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니까 소비 관련 종목들은 연말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종목 가격에서는 기대치 자체가 중국 경기가 회복이 좀 돼야 되는 거지. 중국 모멘텀인데 내년도 이제 3월달 정도 가면 중국 쪽에서 뭐 양해가 있으니까 그때 뭐 중국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되겠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또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허용이 됐으니까 좀 활발하게 전개된다든가 그런 전제하에 주가 움직일 것 같은데 모멘텀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플러스 모멘텀 중심의 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당분간 주가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아모레지는 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주가 우리 시청자님 손실은 아니에요. 주가 상당히 더딜 겁니다. 뭐 교체 매매 안 하시면 기다리면 이거 32,000원까지 오겠죠. 그렇지만은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차트로 본다 한다면 32,000원대가 매물층이에요. 최근에 딱 지금 32,000원 가도 밀려버렸잖아요. 이 가격이거든요. 이게 언제죠? 11월 초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32,000원대, 33,000원 매물층 돌파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3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단기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현재로 봐서 현재 시장 여건상 거기가 적정한 매도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둑이님의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행보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 시간 투자했을 때 32,000원이고 이제 기회 비용도 고려를 좀 해주셨어요. 교체 매매도 괜찮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미래는 나의 것님께서 대상홀딩스 가지고 계신데 대상홀딩스 어제 오늘 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구랑 만나서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그렇죠.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오늘도 25% 상승했고요. 11,000원대까지 단숨에 뛰어오릅니다. 6,000원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던 종목이 단 이틀 만에 100% 가까이 올라간 건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2,500원이에요. 비중 15% 담으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1년도 훨씬 넘게 이제 이 종목으로 너무 머리 아프게 고생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테마주를 엮여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약간 그냥 손절을 보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테마 바람 조금 더 타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수익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이따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진짜 시청자님이 화이팅이죠. 진짜 맞아요. 이 종목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세상에, 아이고. 진짜 기사회생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정치인맥 테마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요. 뭐 스윙, 뭐 중장기, 단기 매매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맥 테마주를 하지 않고 저는 시청자님이 대단하게 느껴지세요. 12,500원이면 작년 4월에 사가지고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끌고 오신 것 같거든요. 반토막 났는데도. 근데 이제 9,000원 가서 상한가 가까이 가니까 어제 한번 보자 분위기 좀 했는데 오늘 또 튀었어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한동훈 법무장관의 일정은 모를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정치맥 테마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거나 제가 다 알기로는 다음 달 12월 12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출마 안 하면 뭐 이거 하한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 수가 없죠. 만나봐야 알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으로 만나주겠습니까? 네. 나올 건지 말 건지. 뭐 연예인들 몇 분은 알지만 워낙에 인기 스타시고 뭐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요. 뭐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좀 더 격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 방송 TV 방송에서는 어울리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시청자님 이 정도 보유하셔가지고 손실 줄이셨으면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유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상홀딩스가 기업 실적이 없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첼시스, 태양금속, 태평양물산 다 마찬가지예요. 그놈의 서울대 동문,
지연, 학연, 인맥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만 분석해드리고 1,5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비노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엉뚱한 짓 하니까 뭐 요즘에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쪽인데 1,5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일 1,500원이 지지받으면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차 상승폭은 12,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무너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 또 기술적인 관점이 중요해요. 제가 없지만 우리 시청자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2차 라인은 15,000원까지는 좀 보여집니다. 정책 매출은 끝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차기 대권 주자 1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15,000원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1,500원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지키면서 가보자. 지금은 손실 줄이는 걸로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입니다. 테마의 바람이 지금 너무나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회복하는 것에 좀 만족을 하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이 의견이었고요. 1,500원 이탈 시 매도입니다. 1차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아 그래. 어떤 거 볼까요? 포스코 우리 DX 봤었는데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에만 한번 볼게요. 31만 3,000원에 이분은 모든 걸 거셨습니다. 90%요. 계속해서 이 단가를 낮추다 보니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오를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오를 때 비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하셔야죠.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우정현님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90% 사셨네요. 예. 일단은 현재 이제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앞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저는 인기에 지금 편승해 있다고 좀 봐요, 아직도. 왜냐하면 알다시피 지금 요즘 시장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유튜브잖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포스코 퓨처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비라든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주식에 편견은 없거든요. 저는 박주영 원장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앞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부풀린 것도 아니고 회사 측에서 포스코 퓨처의 2030년도에 매출 목표가 40조? 40조라고 그랬죠. 그다음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3조 4천이라고 그랬거든요. CEO가 8월 20일 날 CEO가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딱 답이 나와요. 양극재에 대한 영업이익률. 왜냐면 그때 그 2030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0만 톤가 캐파 증설이 목표거든요. 그럼 100만 톤에다가 양극재 판가는 올해 연초에 톤당 아마 5,300만 원 정도까지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톤당 지금 거의 3천만 원대입니다. 예, 양극재 가격이 결국 이제 양극재 가격이 그 시점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성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유튜브 쪽에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이니까 조만간 다시 급등할 거다. 그런 전망에 의해서 지금 낙관적인 전망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예,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대체적으로 지금 공급 강행 때문에 양극재 가격은 리튬 가격 자체는 의미 있게 반등이 안 나올 거라는 전망이에요. 저도 거기에 약간 반등 워낙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올 건데 5분의 1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쉽게 수익성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전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딱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제가 PR 단위로 10배예요. 10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여력 자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자의 포스코 퓨처엠 제가 개인적인 계산 방법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2030년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거든요. 높게 줘야지 PR 20배입니다. 지금은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30배, 40배 얘기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성장기 성숙기에 접어드는 거니까 20배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20배 적용하게 되면 2030년도에 포스코 퓨처엠의 적정 주가는 저는 70만 원, 80만 원으로 봐요. 그러면 현재 주가 30만 원이니까 상승 여력 자체는 아직도 2025, 6년도에 실적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주가들이 안 떨어지는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도 보면 70만 원에서 30만 원 반토막 났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공매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 현재로 봐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리튬 가격이 워낙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을 하게 되면 약간 모멘텀이 나오면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그게 증권사의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 자체가 대체적으로 아마 42만 원, 올해 그다음 내년도 주가 자체는 낮게 보는데 38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40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보면 가격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목표치 자체를 너무 높게 보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얘기 막 유튜브 쪽에서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높게 보신 분들은 좀 낮춰서 접근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현재 선마선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36만 원을 올해는 못 넘어가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는 양극재 리튬 가격이 원자력 가격이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니까 3월 달 이후에 주가가 4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너무 비중이 많거든요. 90%요. 그래서 28만 원 이탈하면 해서 한 30% 정도라든가 50% 정도는 좀 비중 좀 축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가긴다 한다 하더라도 30만 이분 같은 게 비중이 많으니까 33만 원부터 10% 정도 줄이고 30만 5, 6만 원 가게 되면 그것도 한 4, 50% 정도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엠 구체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잘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